2025년 12월 15일 오전 6시 31분입니다. 이번 주 시작되죠. 이제 월요일 새벽이고 한국 시간 이번 주에 중요 이벤트가 많습니다. 뉴스에 보시면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본 은행이 금리를 2.5%, 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 사례로 보면은 2024년 3월, 2024년 7월, 2025년 1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와 같은 사례는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 단순하게 보더라도 이때는 고점을 찍고 조정, 지금 이미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 왜 조정을 받았나?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시면은 요거부터 자, 먼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일본의 금리 인상이 우리 투자 시장에 중요한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과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일본의 금리가 기존에 싸서 일본의 투자자들이 싼 돈으로 일본을 빌리죠, 엔화를. 그 돈을 미국에 투자했는데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는,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일어난다, 트레이드가 일어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들이 축소, 그러니까 떨어진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과거 사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4년 요때는 미처 대비를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모든, 그래 소위 말하면은 저희 같은 투자자들도 이미 일정 부분 알고 있고 이미 시장에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럼 왜 일어나지 않을 건가 보면은 선제적으로 연준이, 여기 이제 XRP 기준을 설명을 드립니다. 연준이 2019년도에 QT를 종료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2019년도 요때 비트코인이 30%, 리플은 4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5년도에 10월 30일이 연준의 QT를 종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요게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연준의 QT 종료를 발표를 하고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의 논점의 핵심은 일본이 먼저냐 미국이 먼저냐, 그러니까 큰 집이 먼저냐 작은 집이 먼저냐. 미국에서 이미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서 이 모든 스케줄이 압축돼서 이미 코인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연준이 QT 종료를 발표를 하고 이미 30% 조정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이번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파월 의장이 단기채를 매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특별히 보여드리면 연준의 TGA 잔고입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TGA 잔고가 늘어난다,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반대로 TGA 잔고가 축소된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볼 때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시장이 폭락한다, 그게 이미 반영이 되었고 과거와 다르다.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유료 자료를 보는 자료인데, 핵심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자, 먼저 12월 달 달력을 보시면은 오늘이 12월 15일이고 목요일 한국 시간 12월 18일에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는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의 셧다운으로 11월 달에 발표를 못했죠. 그래서 12월 달 발표가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이 FMC 회의에서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거는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즉 이번에 발표되는 12월 18일 날 발표되는 11월 데이터가 금리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한다면은 그러니까 높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적정선에 유지를 한다면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되는 일본의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영향이 제한적일 겁니다. 즉 우선순위가 큰 집, 미국의 물가지표, QT 종료, 여러가지 지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다음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즉 18일에 발표되는 물가지표가 예상치가 3%인데 예를 들어서 3.1%, 3.2%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는 확 내려갈 것이고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시장에 공포감을 줄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물가 지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당연히 이미 관세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 셧다운을 인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못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 그냥 아주 심플하게 볼 때 물가 지표는 그렇게 높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예상치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현재 상황은 이제 전체적인 우리 시장 상황은 이미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단 그 금리 인상이 발표되고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당일에는 변동폭이 V자로 왔다 갔다 하면 변동폭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팔아야 될 시기냐 아니면은 매수해야 될 시기냐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같은 의견인데 지금은 바닥권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매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